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오늘은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활용하지 않다가 퇴직 임박해서 부랴부랴 개설하는 사람도 있고, 먼 훗날 인출까지 고려해서 미리 계좌를 각각 2개씩 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서 언제 얼마나 어떻게 인출해야 세금에서 유리할지, IRP 계좌 한 개만 있는 경우와 IRP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 각각 한 개씩 있는 경우, IRP 계좌와 세액공제 받은 계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가 있는 경우, IRP 2개, 연금저축 2개 이상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 임박해서 개설한 IRP 계좌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경우겠죠. 세액공제 받기 위해 납부한 자금은 없고 60세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을 받기 위해 IRP 계좌로 받은 경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2억에 퇴직소득세 1,000만 원 가정하겠습니다. 급여계좌로 받으면 1,000만 원을 떼고 1억 9천만 원을 받으면 됩니다. 급여계좌로 들어온 자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떼지 않고 2억을 모두 입금해 줍니다. 내야 할 세금 1,000만 원은 한꺼번에 내지 않고 연금 탈 때 조금씩 내는데, 연금으로 수령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감액해 준다고 했죠. 60세 퇴직 후 바로 찾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해 연금 수령 한도, 즉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보시는 공식 분자에 퇴직금 2억을 넣고 부모 연금 수령 연차에는 1을 넣으면 됩니다. 첫해 수령 한도가 연 2,400만 원이네요. IRP 계좌로 받아서 필요한 만큼 찾으시면 됩니다.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애초 내야 할 세금을 내면 끝입니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5천만 원 찾으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2,600만 원은 세금 30% 감면받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한꺼번에 5천만 원을 찾아도 전액 3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6세 명태에서 2012년 개설한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한 해에 바로 5천만 원을 인출했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012년에 개설한 계좌에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분모에 있는 수령연차가 6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은 연금 의무 수령기간이 10년이지만 2013년 3월 전 계좌는 연금 의무 수령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전 계좌는 첫해 수령연차가 1이 아니고 6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수령연차가 6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첫 해가 언제일까요? 56세에 퇴직했으니까 56세가 첫 해일까요? 아닙니다. 연금 수령 요건이 되는 55세가 첫 해입니다. 56세에 연금 수령 한도는 얼마일까요? 55세에 6년 차니까 56세는 7년 차죠. 2억 나누기 4 곱하기 120% 하니까 6천만 원이네요. 수령 한도가 6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찾아도 세금 30% 감면 받을 수 있겠죠. 이분이 만약 60세에 퇴직해서 2012년 연금계좌에 퇴직금 2억을 받으면 퇴직한 해 2억을 몽땅 찾아도 모두 세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겠죠. 55세부터 6년, 7년, 8년 차 이렇게 올라가니까 60세 되면 수령 한도가 없어집니다. 전액 다 찾아도 수령 한도 내 금액입니다. 나도 퇴직금 중 일부는 찾아서 대출 상환해야 하는데 나는 2013년 3월 전에 개설한 연금계좌가 없는데 어쩌지?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계좌를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해서 이전 받은 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증권사에 IRP 계좌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새로 개설한 증권사 IRP 계좌로 이전합니다. 지금 개설했지만 증권사 IRP 계좌의 계좌 가입일은 2012년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 계좌 가입일을 그대로 승계받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계좌이기 때문에 연금 개시 요건이 충족되는 55세에 6년 차부터 시작하겠죠. 실제 연금 개시를 하지 않아도 6년 차부터 카운트합니다. 59세에 퇴직해서 2억을 모두 찾아도 30% 세금 감면 받을 수 있겠죠. 퇴직해서 목돈이 필요하고 세금 감면도 많이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2013년 3월 전 연금저축보험 계좌를 이전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에서 득을 봅니다.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2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에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계좌를 증권사 IRP 계좌로 이전해서 여기에 퇴직금 2억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56세에 목돈 8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분자에는 보험에서 이전한 7천만 원과 퇴직금 2억을 합해서 2억 7천만 원이 들어가겠죠. 수령 한도를 계산할 때는 계좌 내 자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설령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이 있어도 모두 합산합니다. 분자에 2.7억 들어가고 분모 수령 연차에는 7이 들어가겠죠. 55세 6부터 시작하니까 56세는 7이 됩니다. 그럼 수령 한도가 8,100만 원이 나옵니다.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수령 한도가 8,100만 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자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그러면 어떤 것부터 나온다고 했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먼저 나오는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없으니까 퇴직금 원금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퇴직금이 다 동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나오고요. 계좌가 아주 오래된 거라 전액을 다 찾아도 수령 한도 내 금액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다 동나고 세액공제 받은 자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뭘 신경 써야죠? 사적연금 인출 금액이 연 1,500만 원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퇴직금은 수령 한도 내 금액이면 1억을 다 인출해도 세금상 불이익이 없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사적연금은 연금 수령 한도도 지켜야 하고 앤드 연간 1,500만 원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7천만 원은 이미 수령 연차가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7천만 원 전액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이지만 사적연금 연 수령 한도인 1,500만 원 이내로 찾아야 합니다. 이 계좌에서 그동안 생활비로 매월 200만 원씩 인출했는데 퇴직금 동나고 세액공제 받은 자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월 200만 원씩 뺄 수가 없습니다. 매월 생활비 200만 원, 그러니까 연 2,400만 원이 필요한데 덩치 큰 퇴직금이 다 동나고 세액공제 받은 자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연 1,500만 원 이내로 찾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퇴직금 받자마자 목돈 인출해야 한다. 그래서 기존 2012년 계좌를 이전해서 거기에 받아야 한다. 그런 경우 아니면 별도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두 계좌를 통합하는 건 가능하지만 하나를 두 개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IRP 계좌 1개, 연금저축펀드 1개 운용할 경우 인출 방법 보겠습니다. 201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7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했고 퇴직금 2억은 따로 개설한 IRP 계좌에 받았습니다. 편의상 연저 1번, IRP 1번 계좌라고 칭하겠습니다. IRP 1번은 최근에 개설했으니까 연금 의무 수령 기간이 10년이고 연저 1은 2012년 계좌니까 의무 수령 기간이 5년이네요. 60세에 퇴직해서 인출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하나의 계좌에 퇴직금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분자에 2억 7천만 원을 넣고 수령 한도를 산출했지만 이번에는 계좌가 두 개라 따로따로 연금 수령 한도를 산출해야 합니다. 분자에 2억, 분모 수령 연차에 1이 들어갑니다. 왜 1이죠? 나이가 60이면 55세부터 카운트하니까 6년차 아닌가요? 아닙니다. 언제부터 수령 연차를 카운트한다고 했죠? 계좌 가입 5년 지나고 앤드 55세 이상 충족될 때부터라고 했죠? 나이는 55세 지났지만 계좌는 올해 개설했으니까 5년이 안 되었죠? 그럼 계좌 개설한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이 되어야 개시가 가능할까요? 원칙은 5년 되고 앤드 55세 되어야 하지만 퇴직금이 들어가면 5년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입금된 계좌는 나이만 55세 지나면 개시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이 들어간 올해가 1년 차가 됩니다. 올해 개설한 IRP 계좌에 퇴직금 2억을 받으면 올해가 1년 차입니다. 첫 해 연금 수령 한도는 2,400만 원이겠네요. 연 2,400만 원 이내로 찾으면 내야 할 세금에서 30% 감액해주고 2,4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초과 금액은 내야 할 세금을 다 내면 된다고 했죠. 그럼 7천만 원이 들어있는 연저 1번 계좌에서 60세 퇴직해서 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2012년 개설했으니까 55세 때 이미
5년이 지났죠. 55세 연금 개시 요건이 되니까 55세부터 수령연차 카운트합니다. 원칙은 1부터 시작하는데 이 계좌는 2013년 3월 전 계좌이니까 6부터 시작합니다. 55세가 6년 차니까 60세면 전액이 수령 한돈의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7천만 원이 들어있는 연저 1번 계좌는 60세 퇴직해서 첫 해 7천만 원 전액을 찾아도 5.5%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허들이 있죠. 사적연금이니까 연간 1,5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합니다. 7천만 원 전액 수령 한돈의 금액이라 5.5% 연금소득세만 내고 찾을 수는 있지만 두 번째 허들인 연 1,500만 원에 걸립니다. 은퇴 후 예를 들어서 월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200만 원이 있다. 그럼 어디선가 월 300만 원을 인출해야 되겠죠. 국민연금 200만 원 외에 나머지는 퇴직금과 연금저축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면 되겠죠. 이때 가장 먼저 사적연금 재원에서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세팅을 해야 합니다. 이놈이 두 번 시비를 거는 놈이라 이놈 요구사항을 먼저 세팅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놈은 세전 1,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 세후 월 118만 원 정도 됩니다. 즉 연저 1에서 세금 떼고 110만 원 정도 수령하고 나머지 부족한 190만 원은 IRP 1번 계좌에서 인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200만 원, 연금저축 110만 원, 퇴직금 190만 원 이렇게 수령하게 되네요. 연금저축 펀드의 억 단위가 훨씬 넘는다면 60세까지 기다리지 말고 55세부터 서서히 빼라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알람 설정 해놓고 다음 영상 기다리십시오. 오늘은 IRP 계좌와 세액공제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가 있는 경우 IRP 2개, 연금저축펀드 2개 이상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개시 신청하려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출력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연도별로 쭉 나옵니다. 전 금융사 거 모두 합산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보험이든 신탁이든 펀드든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하고 어느 금융사든 관계없이 IRP 계좌에 추가 납부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홈택스에서 출력해 보니까 연금저축에서 총 1억, IRP 계좌에 3천만 원 세액공제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총 1억 3천만 원 세액공제 받았네요. 증권사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세액공제 받았는지는 모르고 내가 얼마나 납부했는지는 조회가 됩니다. 옛날에 보험사에 낸 거, 은행에 낸 것까지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추가로 납부한 자금은 증권사에서 모두 조회가 됩니다. 조회했더니 IRP에 3천만 원 냈고 연금저축에 1억 6천만 원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 1억 9천을 냈네요. 아까 홈택스에서 확인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총 1억 3천만 원이었죠. 납부한 금액은 총 1억 9천, 그 중에서 1억 3천만 원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6천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죠. IRP에 3천만 원 냈는데 1천만 원 수익이 나서 현재 4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연금저축 1번에는 1억을 냈는데 4천만 원 수익이 나서 1억 4천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ISM 만기자금을 연금저축 2번 계좌에 이체시켜서 연금저축 2번에 6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까지 합하니까 IRP에 4천, 연저 1에 1억 4천, 연저 2에 6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네요. 연금 계좌에 수익까지 총 2억 4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은 IRP에 3천, 연저 1에 1억, 연저 2에 6천 해서 총 1억 9천이고 수익이 5천만 원 나서 총 2억 4천이 적립된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총 납부한 금액 1억 9천, 그동안 수익 5천만 원 해서 적립금은 2억 4천이고 납부한 1억 9천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1억 3천, 받지 않은 금액 6천만 원입니다. 개시 신청하면 증권사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립된 총 2억 4천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계좌에 있는 자금을 비과세 재원으로 확정해 드릴까요?
이때 3개 계좌 중 어느 계좌라도 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저 2번 계좌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지정하면 연저 2번 계좌에 있는 6천만 원은 비과세 재원이 되고 나머지 IRP 계좌 내 자금과 연저 1번 계좌 내 자금은 모두 과세 재원으로 확정됩니다. 6천만 원이 들어있는 연저 2번 계좌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로 지정하는 게 찾을 때 편합니다. 아무튼 개시하기 전에는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로 분류되지 않는다. 개시할 때 내가 받은 계좌와 받지 않은 계좌로 지정해야 확정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IRP에 있는 4천만 원과 연저 1에 있는 1억 4천만 원은 모두 연금소득세 대상인 과세 재원이고 연저 2번에 있는 6천만 원은 세금이 없는 비과세 재원입니다. 땅땅땅. 여기서 IRP 계좌는 2012년 연금저축보험을 이전한 계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좌를 개설해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연금저축보험을 이전하면 IRP 계좌의 가입 연도가 2012년이 됩니다. 그 계좌에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4천만 원이 있는 IRP 계좌에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IRP 안에는 총 1억 9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저 1에 1억 4천만 원, 연저 2에 비과세 재원 6천만 원이 세팅되었습니다. 이제 개시해 보겠습니다. 60세에 퇴직해서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월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출해야 하는 자금은 연저 1번 계좌에 있는 사적연금입니다. 왜죠? 이 사적연금은 연금 수령 한도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연간 1,500만 원 초과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사적연금 1,500만 원에 포함되는 재원은 어떤 건가요? IRP 계좌에 있는 1억 9천 중 퇴직금을 제외한 4천만 원은 포함됩니다. 연저 1번 계좌 내 1.4억은 세액공제 받은 1억과 그 수익금 4천만 원이니까 1억 4천 전액 사적연금에 포함됩니다. 연저 2번 계좌 내 금액은 모두 비과세 재원이니까 사적연금 1,500만 원 계상 시 포함되지 않고요. 결국 IRP에 있는 4천만 원과 연저 1에 있는 1억 4천만 원이 사적연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케이스 1번입니다. 2012년 거 메이저 IRP 계좌에 퇴직금 받은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400만 원을 인출해 보겠습니다. 사적연금에서 세전 연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하고 부족한 금액은 IRP 계좌에서 인출하는 게 세금에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은 세전 연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종합과세 하거나 16.5% 분리과세 하잖아요. 그래서 세전 연 1,500만 원 이내로 찾는 걸 먼저 세팅해 놓는 게 좋습니다. 세전 연 1,500만이면 세후 월 118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하기 좋게 끝자리 떼고 월 110만 원 인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400만 원을 맞추려면 나머지 IRP 계좌에서 290만 원 인출해야겠네요. 연저 1에서 월 110만 원 우선 찾고 IRP에서 월 290만 원 찾으면 월 400만 원이 되는데 IRP에서 월 290만 원 찾아도 세금에서 문제 없을까요? 세금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면 됩니다. IRP 계좌 연금 수령 한도가 얼마인지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IRP 계좌 내 적립금이 1억 9천이 들어있죠. 연금소득세 대상 4천만 원과 퇴직금 1억 5천입니다. 이 둘은 세금 족보가 다르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구할 때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분자로 들어갑니다. 1억 9천 나누기 11- 수령연차 곱하기 120% 이렇게 하면 첫 해 수령 한도가 나옵니다. 이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 30%를 감액해 줍니다. 퇴직금이 먼저 인출되기 때문에 인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수령연차에 뭐가 들어갈까요? IRP 계좌 가입 연도가 2012년이니까 메이저 계좌죠. 메이저 계좌는 연금 개시 요건이 되는 해 6년 차부터 카운트합니다. 55세에 이미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55세부터 6년 차가 적용되고 60세면 11년 차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액 찾아도 연금 수령 한도 내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IRP 계좌 내 자금은 많이 찾아도 퇴직소득세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거 쓰레기 연금저축보험 계좌를 이전해서 거기에 퇴직금을 받으니까 전액을 찾아도 세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마법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연저 1에서 110만 원, IRP에서 290만 원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죠. 해외여행도 가고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려면 목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벤트 자금은 비과세 재원인 연저 2번 계좌에서 찾으면 됩니다.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는 IRP에서 290, 연저 1에서 110을 인출하고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이벤트 자금은 연저 2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취업을 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매월 연금으로 찾아 쓰고 있는 4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줄여도 된다면 어느 계좌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좋을까요? 사적연금이 들어있는 연저 1번 계좌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찾지 못하니까 시간 날 때 부지런히 빼야 합니다. 언제 얼마를 찾아도 세금에서 불이익이 없는 IRP 계좌에서 줄이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 200만 원을 줄이려면 IRP 계좌에서 줄이라는 겁니다. 290만 원 받고 있었는데 200만 원 줄이면 90만 원만 받으면 되겠네요. 재취업 소득 200에 IRP에서 90만 원 찾고 연저 1번 계좌는 똑같이 110만 원 찾으면 월 400만 원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연금 수령 도중에 연금 액수 증감이 가능하고 재취업에서 소득이 생겨서 연금 받지 않아도 되면 연금 수령을 일시 중지해도 됩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증권사 연금 계좌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인출이 가능하고 이렇게 연금 액수를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돈이 필요하면 목돈을 찾아도 됩니다. 자금이 묶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적립금은 놀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적립금 수명이 오래 갑니다. 이게 증권사 연금계좌의 큰 장점입니다. 케이스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이너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어찌 되는지 보겠습니다. 2012년 개설한 쓰레기 연금저축보험을 이전해서 그 계좌에 퇴직금 1억 5천을 받으니까 60세 이후 퇴직 후 아무런 제한 없이 찾아쓸 수 있었죠. 그런데 2013년 3월 전 메이저 계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하기 4년 전에 IRP 계좌 만들어서 운용해 오다가 그 계좌에 퇴직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1번처럼 IRP 계좌에서 월 290만 원을 찾아도 문제 없을까요? 연금 수령 한도가 월 290만 원이 되는지 수령 한도 공식에 넣어 보겠습니다. 분자에 1억 9천만 원 넣고 분모에 11-1 넣으면 첫 해 수령 한도는 연 2,280만 원이네요. 월 290만 원씩 인출하면 수령 한도를 초과합니다. 왜 11-1이냐고요? 연금 개시 요건이 되는 해가 1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만약 메이저 계좌라면 6부터 시작하고요. 연금 개시 요건이 언제인가요? 55세는 넘었으니까 문제 없고 계좌 가입한 지 아직 5년이 안 되었죠. 5년이 되어야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들어오면 5년 안 되어도 수령 가능하다고 했죠. 이 경우 퇴직금 들어온 올해가 1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11-1이 되는 것입니다. 월 400만 원을 찾으려면 사적연금 재원이 가득한 연저 1번에서 110만 원 먼저 인출하고 IRP 계좌의 수령 한도가 연 228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월 190만 원 정도 인출해야겠죠. 그리고 부족한 100만 원은 연저 2번에서 인출하면 되겠네요. IRP 계좌에서 연 1,500만 원 초과해서 인출해도 문제 없냐고요? 문제 없습니다. 재원이 세액공제 받은 자금이 아니고 퇴직금이잖아요. 퇴직금은 사적연금 1,500만 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도 내에서 찾으면 세금 30% 감액해주고 한도를 초과해서 찾으면 애초 내야 할 세금을 낸다고 했죠. 많이 찾아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저 1번 계좌에 있는 자금은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이라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찾으면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도를 초과해서 꼭 찾아야 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자금보다는 퇴직금에서 찾는 게 불이익이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에서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 세팅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세금과 관련이 없는 계좌에서 인출하면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케이스 3번입니다. 자,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나오면 어떻게 인출해야 할지 보겠습니다. 똑같이 400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은퇴 후 400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공적연금이 200이라면 IRP와 연금저축에서 200만 원만 인출하면 되겠네요. 제일 까다로운 사적연금 연저 1번에서 먼저 110만 원 정도 인출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IRP에서 인출하면 해결됩니다. 공적연금이 나오니까 인출하기 편해졌죠. 은퇴 후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손해보면서 국민연금 당겨받지 않으려면 IRP와 연금저축에 많이 적립해두면 좋겠죠. 연금계좌에서 연금 개시하면 그 계좌로는 추가 납부가 안 되니까 연금계좌에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를 선호하신다면 개시 후에 추가로 하나 더 개설하면 되고 연금저축 계좌를 선호하신다면 개시 전이라도 미리 개설해 두면 좋습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개설 후부터 5년을 카운트합니다. 저는 IRP보다는 ETF 자동 매수가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를 우선 추천해 드립니다. 은퇴 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펀드의 소액이나마 매월 납부해서 미국 지수형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연금저축 펀드는 3개가 필요합니다. 2개는 미리 개설해 두고 하나는 연금 개시 상황 봐서 개설해도 됩니다.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니까 리스크는 없습니다. 케이스 4번입니다. 기존 IRP 계좌에 자금이 꽤 들어있고 메이저 계좌도 아니다. 그래서 굳이 기존 계좌에 퇴직금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퇴직금은 별도의 IRP 계좌에 받겠다. 이런 경우 다른 금융사의 IRP 계좌를 개설해도 되고 퇴직금 받기 전에 기존 IRP 계좌에서 연금 개시한 다음 같은 금융사에 추가로 IRP 계좌를 개설해서 추가 개설한 IRP 2번 계좌에 퇴직금을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이 들어있는 IRP 1번 계좌,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 2번 계좌,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이 들어있는 연저 1번,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이 들어있는 연저 2번 이렇게 세팅되겠죠. 이 4가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사적연금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자금 규모가 크다면 사적연금은 시간 나는 대로 부지런히 빼먹는 게 좋습니다. 수령 한도는 각 계좌별로 정합니다. IRP 1번 계좌 수령 한도 따로 구하고 IRP 2번 계좌 수령 한도 따로 구합니다. 이렇게 모두 계좌별로 수령 한도를 구하되 사적연금 재원은 계좌가 달라도 연간 인출 금액 모두 합산합니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로만 찾으면 문제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IRP 1번 계좌에 5천만 원이 있고 2013년 3월 이후 계좌라면 첫 해 수령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연 600만 원을 초과해서 찾으면 연금 외 수령으로 찾는 거라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500만 원은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과세는 하지 않지만 연금 외 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케이스 5번 55세에 연금 개시를 하면 좋은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소득 공백기에 생활비가 필요하다. 생활비는 충분하지만 사적연금 규모가 커서 늦게 개시하면 연간 1,500만 원씩 찾아도 다 못 찾아 먹고 죽을지도 모른다. 55세 이후에도 계속 연금 계좌에 납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한도까지 못 내고 있다. 세액공제 받은 과세 재원을 찾아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으로 납부하고 싶다. 이런 경우라면 55세부터 연금 개시를 하면 좋습니다. 찾지 않아도 1,800만 원씩 납부할 수 있고 연 1,500씩 찾으면
다 못 타먹고 죽을지 모를 정도로 금액이 많지 않다면 굳이 찾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찾아서 연금 계좌에 다시 밀어 넣겠다는 전략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미 꽉꽉 채우고 있다면 찾을 필요 없겠죠.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설령 다 못 타먹고 죽으면 상속됩니다. 연금 많아서 세금 걱정하기에 앞서서 연금 없이 오래 살까 걱정해야 합니다. 많이 적립하십시오. 연금 수령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설령 괜찮은 연금저축보험이라도 연금 개시하기 전에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해서 연금 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저보증 5, 6, 7%, 8%짜리 많이들 가입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상품을 싫어하는데 제가 왜 싫어하는지도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대부분 좋지 않은 보험이란 건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 만기가 지나서 떼갈 거 다 떼갖고 이제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다 연금 연액의 0.5% 수수료를 뗍니다. 물론 증권사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 탈 때 이런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연금은 받는 연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이 적립된 보험에서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월 36만 원씩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상품에서 연금 개시하는 것과 이전에서 개시했을 경우 어떤 게 유리한지 비교하기 위해서 1억을 이전받은 연금 계좌에서도 연 432만 원씩 인출해 보겠습니다. 보험 상품은 연금 개시 이후에는 내가 운용할 수 없지만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는 연금 받으면서 내가 목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익률 가정할 때 4% 룰을 적용합니다. 연 4% 정도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고 비교를 한다는 건데 여기선 그보다 적은 연 3% 정도 수익이 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1억을 이전받은 증권사 연금계좌에서 매년 432만 원씩 인출한다면 100세까지 빼먹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연 3% 정도 수익을 내면서 매년 432만 원 인출하면 35년간 100세까지 빼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 3% 수익 내기 어렵다고요? 연 2.5% 정도만 수익을 낸다고 가정해도 매년 432만 원씩 인출하면 95세까지 빼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생명보험사의 종신형 연금이 좋다고들 합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져서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증권사로 이전하지 않고 그냥 보험사에서 연금 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바보는 아니죠. 기대 수명이 엄청 길어졌는데 연금을 많이 주겠습니까? 오래오래 산다고 가정하고 연금 액수를 정합니다. 보험사에서 10년 보증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10년 안에 사망하면 10년치까지는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종신형으로 수령하다 6년 만에 죽으면 남은 4년치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10년 보증형으로 수령 중 10년 지나서 죽으면 한 푼도 못 받겠죠. 그런데 만약 증권사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연금 개시하다 10년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 2.5% 수익만 가정해도 보시는 것처럼 아직 7,900만 원이 적립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연금 받다 사망하면 이 적립금은 모두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설령 수익을 전혀 내지 않고 현금으로 방치해 놓고 원금에서 빼먹기만 해도 5,680만 원이 남습니다. 보험사 종신형은 보증기간만 보장해주지만 증권사 연금은 한 달 받고 사망해도 남은 적립금 전액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보험사에서 개시하면 1억이란 돈이 식물 자산이 되는 거고 이전에서 증권사에서 개시하면 1억은 우물형 자산이 됩니다. 두레박으로 매달 물을 떠먹어도 계속 새로운 물이 공급된다면 이 우물형 자산의 수명이 더 길겠죠. 그 생수가 공급되는 기간이 1년도, 10년도 아닌 수십 년입니다. 죽을 때까지 수십 년간 식물 자산에서 빼먹느냐 아니면 생수를 공급해주는 우물형 자산에서 빼먹느냐의 차이가 큽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단점이 많은데 저는 연금 개시 이후 큰 목돈이 수십 년간 식물 자산이 된다는 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저보증 상품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보증해 준다니까 보험사만 망하지 않으면 비록 달리이지만 붙여주는 이자는 괜찮습니다. 50세 남성이 1억을 맡기고 65세 연금을 받는다면 그때까지 1억 7,500만 원이 적립됩니다. 그래도 저는 가입하지 않겠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한꺼번에 1억 내고 15년 후 1억 7,500만 원이 쌓이면 괜찮죠. 다른 연금보험은 대부분 10년, 20년 이런 확정형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종신형으로 받을지 연금 개시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보증 상품은 연금 받을 때 아무것도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시금이나 10년, 20년 확정형 같은 수령 방법은 아예 없고 오직 종신형으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왜 이 상품은 오직 종신형으로만 타라고 할까요? 소비자를 위해서일까요? 내 돈 1억 7,500만 원을 보험사는 금고 안에 넣어두고 나에게 빼줄까요? 어딘가에 운용하면서 수익을 내겠죠. 매월 나에게 조금씩 빼주기만 하면 수십 년간 내 목돈 가지고 보험사에서 오래오래 굴리면서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처럼 일시금으로 받거나 10년 확정형으로 받아버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오래오래 굴릴 기회가 사라지겠죠. 분명 1억 7,500만 원이 내 돈인데 연금 개시 후에는 사실상 나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보험사 돈이 돼버립니다. 연금이나 많이 주면 용서가 되는데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쌓이는 건 많이 따지지만 그렇게 쌓인 적립금에서 주는 연금이 적정한지는 따질 방법도 없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기대 수명이 계속 늘고 있고 그에 따라 나도 오래오래 살 수 있으니까 종신형으로 받으면 이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65세까지 1억 7,500만 원이 적립되는데 매년 약 743만 7,500원 정도 받습니다. 필요 없어도 더 많이 필요해도 평생 죽을 때까지 수십 년간 고정된 이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금액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을 싫어합니다. 내 돈 1억 7,500만 원이 쌓여 있는데 죽을 때까지 매년 743만 원 정도만 받아도 만족한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금 개시 이후 문제를 알아보려는 것이니까 만약 1억 7,500만 원이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험처럼 743만 원씩 빼먹으면 몇 년 후에 적립금이 바닥날까요? 연 3% 수익을 낼 수 있다면 106세까지 빼먹어도 됩니다. 1억 7,500만 원을 넣어놓고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연 743만 원씩 빼먹으면 40년이 지나도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 3%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연 2.5% 수익만 난다고 가정해도 95세까지 적립금이 동나지 않습니다. 증권사 연금은 종신형이라는 게 따로 없지만 연 2.5% 수익만 내도 95세까지 빼먹을 수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연금 탈 때 연금소득세 낸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 13.2에서 16.5%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5.5% 연금소득세 내도 훨씬 득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최대 16.5% 세액공제 받은 건 아예 오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소득세, 건보료, 사적연금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드리는 메시지는 적립금은 괜찮은데 왜 연금이 적지? 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연금계좌에서 1억 7,500만 원을 적립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3년마다 만기 해지해서 연금계좌로 이체해도 이 정도 금액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ISA 계좌에서 이체한 자금이라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니까 연금소득세도 없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제한도 없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한도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수익에 대해 건보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보험 팔 때 단골 메뉴가 있죠. 비과세, 건보료, 기대수명 얘기를 많이 합니다. ISA 계좌에서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해도
이런 장점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수익률, 세금, 건보료 이런 논쟁을 하자는 거 아니니까 연금 개시 후 내 목돈이 수십 년간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받다 사망해도 남는 돈은 다 내준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손해 없나요? 손해 많이 납니다. 65세부터 매년 743만 원씩 20년 받다가 사망하면 약 2,7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계좌에서 매년 743만 원씩 20년 받다가 사망하면 약 9,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저보증 상품의 경우 24년간 빼먹으면 적립금을 모두 다 빼먹기 때문에 24년 이후 사망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1억 7,500만 원을 내가 연 2.5% 수익을 내면서 연금을 받다 24년 후 사망하면 7,5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물론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연금 계좌에서 매년 743만 원씩 연금 받다가 89세에 사망해도 7,500만 원 정도는 남아있고 그 자금은 유족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설마 연 2.5% 수익 낼 자신이 없으신가요? 사망해도 적립금에서 그동안 받아간 금액 다 빼고 준다는 걸 엄청나게 자랑하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연금 계좌는 그냥 사망 당시 현재 적립금 그대로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죽더라도 손해보지 않은 상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최저보증 상품은 내가 낸 원금에서 찾아간 연금만큼 빼고 주는 보험사도 있고 원금이 아니고 적립금에서 찾아간 연금만큼 빼고 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적립금에서 빼고 준다고 엄청나게 자랑하는 겁니다. 적립금은 연금 개시할 때까지 금액입니다. 그 큰 금액이 연금 개시 후에도 수십 년간 계속 굴러가는데 그 운용 수익은 왜 보험사에서 다 가져갈까요? 증권사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 받다가 10년 만에 사망해도 연금 개시 이후 그때까지 수익 난 거 모두 1원도 건드리지 않고 유족에게 줍니다. 1번, 2번, 3번 중 어떤 게 유리해 보이나요? 최저보증 이율이 높으면 더 많이 받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8%짜리가 기준 금액은 더 높아도 연금 수령액은 6%짜리가 더 높기도 하고 똑같은 8%짜리라도 받는 연금액이 다르기도 합니다. 8%짜리 아이사의 기준 금액이 훨씬 많지만 지급률이 4.45%로 낮아서 6%짜리보다 받는 연금액이 적습니다. 지급률이 깡패입니다. 적립금이 많아도 지급률이 낮으면 허당입니다. 그런데 지급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소비자도 보험 파는 사람도 모릅니다. 내 연금 액수를 결정하는 지급률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8% 최저 보증해준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많이 보증해주고 수익이 날까? 해지한 사람 거 걷어다 준다고 합니다. 상품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해지한 사람 거 걷어서 주려고 설계했다? 말이 됩니까? 저는 마케팅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해지하지 않을 거니까 해지한 사람 거 내가 뺏어올 수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거죠. 8%로 많이 적립해주면 뭐합니까? 귀신도 알 수 없는 지급률로 연금 액수를 정해주는데 골프에서 드라이브는 쇼고 어프로치는 돈이라고 합니다. 화려하게 드라이브 쳐놓고 설거지 못하면 점수는 나오지 않죠. 초보일수록 어프로치나 퍼팅보다는 드라이브에 목을 맵니다. 적립금은 많이 쌓이는데 연금이 더 적다는 건 드라이브 잘 쳐놓고 그린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다 점수 다 까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받는 연금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지급률인데 보험사에서 이렇게 정했다? 나도 모른다? 땡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적립되면 연금도 많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고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막연하게 득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래오래 살 걸 예상해서 연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평균 수명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몇 년만 받으면 본전을 찾고 그보다 더 살면 이익이다. 이런 생각이 옳은가요? 1억 7,500만 원을 장롱 속에 넣어놓고 빼먹는 거 아니잖아요. 싸구려 은행 예금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는데 왜 연금 개시 이후 그 큰 돈에서 나오는 수익을 내 거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돈이잖아요.
보험사에서 내 돈 가지고 수십 년간 장사하는데 내가 장사하면서 빼먹으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급률이 깡패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남성이 월 100만 원씩 10년 납입하고 70세 연금 개시하면 D사는 2억 435만 원이 적립되고 K사는 1억 9,230만 원이 적립됩니다. D사가 K사보다 적립금은 훨씬 더 많은데 평생연금은 K사가 월 88만 원, D사가 87만 원입니다. 적립금이 더 적은 K사가 받는 연금은 더 많습니다. 많이 적립해주면 뭐합니까? 연금을 더 적게 주는데 이런 의문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5, 6, 7, 8%라는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잡한 거 필요 없고 연금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적립금이 많다고 반드시 연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연금 계좌에서 2.5% 수익 낼 자신도 없고 골치 아픈 거 싫고 신경 쓰기 싫다면 모를까. 앞으로 적립식으로 매월 납부할 수 있고 아직 고령자가 아니라면 연금 계좌에서 미국 S&P 500 ETF 같은 상품에 꾸준히 장기 투자해 보십시오. 앞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예금 같은 안전한 상품에서 연 2.5%만 수익이 나도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해서 연금을 개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내가 장사하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평생 예금하고 보험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증권사가 두렵고 연금 계좌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고령자 아니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귀찮다고 식물자산, 고관형 자산에서 빼먹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 연금 계좌에서 국채나 배당 ETF 같은 상품에 운용하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인출하는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연금 액수 증감도 가능하고 일시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연금 인출 방법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그런데도 이미 가입했다면 그냥 편하게 기다렸다가 연금 수령하십시오. 모든 보험이 그렇듯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종합해보면 좋은 연금저축보험 상품도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연금 개시하기 전에는 증권사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해서 연금 개시하자. 이전에서 연 2.5에서 3% 정도만 수익을 내도 유리하다. 최저보증 상품은 안전장치가 있어서 일반 변액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다. 하지만 쌓인 적립금에 비해 받는 연금이 너무 적다. 소비자는 연금 많이 받는 게 장땡이다. 그런데 대부분 쌓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받는 연금이 적정한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사는 적립금 쌓이는 건 엄청나게 자랑하는데 받는 연금이 많다고 자랑하진 않는다. 적립금이 더 많은 상품이 받는 연금은 적은 경우도 많다. 적립금이 더 많은데 받는 연금은 더 적다? 지급률이 깡패다. 적립금이 많아봐야 지급률이 낮으면 받는 연금이 적다. 그런데 지급률을 어떻게 정했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고 보험 파는 사람도 알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 7%로 적립해서 많이 쌓이면 뭐하나? 지급률이 낮으면 연금이 적은데 이런 프리미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고령이라 인지 능력도 부족하고 연금 계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모를까?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다면 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해서 노후연금을 준비하자. 이미 가입했다면 가급적 해지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연금 받자. 각자 투자 경험이나 투자 성향, 나이, 그리고 신경 쓰는 것 딱 질색인 성향인지에 따라 이런 상품이 누군가에는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정답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저라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절대 이런 상품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며 마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